이런 식이에요. 이름을 명명을 하자면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여튼 휴가를 오랜만에 하도 뭐 저기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우리 사모님.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래 이제 뭐 이런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 자율일정이 있는 마카오가 있었어요. 마카오 왔었어요? 네. 아.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말씀 안 드렸고 그 홈쇼핑 상품이 그런 게 마침 있어. 뭐 원래 그런 거 안 보는데 오늘 또 본다고 보니까 지금 마카오가 하룻밤에 50만 원 하거든요. 지금 호텔이 얼마나 비싼지 뭐 전 세계적인 난리예요. 솔직히.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환율 지금 1,300원 또 막 난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거기다가 이 비행기 티켓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암만 못 잡아도 최소한 1인당 이거 뭐 호텔비를 잡으니까 이거 뭐 거의 200만 원짜리가 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틀이 자율, 3박 5일에 이틀이 자율일정이고 하루만 이제 그 가이드 투어가 있는. 그래서 사실 마카오 뭐 아시다시피 포르투갈 식민지로 이렇게 뭐 크지 않은 그 옛날로 치면 뭐지만 마카오가 포르투갈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에 뭐 1999년인가 이제 이양을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거기 가보면 이게 중국 놈인지 마카오 포르투갈 사람인지 섞여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카오를 가보면 그렇게 하고 마카오는요 여권도 그 다음에 독립자치구예요. 예,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카오 화폐가 따로 있고 홍콩 화폐가 따로 있고 미얀마가 따로 있습니다. 중국이 거대 중국에서는 중국 차이나인데 국기도 다 따랐습니다. 그거 아시죠? 국기도 다 따랐고 그래서 포르투갈 향이 아직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그게 그 자치구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에 붙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저게 자치구가 안 되고 중국의 아주 강력한 공산 그런 정권의 통제 속에 있다면 저거 민중공비라고 난리났습니다. 합병 정도를 안 됐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고 인정한다. 자치구로. 그래서 마카오 시민권이 따로 있습니다. 중국 시민권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통제를 풀었잖아요. 시진핑이랑.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왔겠습니까? 이건 인산이에요. 바글바글이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물결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부산에서 에어 부산이 근데 어떤 혜택을 받았냐면 에어 부산이 이제 첫 마카오 취항을 다시 하는 그 첫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비행기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손이 풀을 못 차가면 안 되잖아요. 20마일. 예, 그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 기획 상품 만든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거 뭐 1년에 한 5만 원도 안 쳤을 것 같아. 그래 원가만 해가지고 그냥 에어부산이 첫 취항하는 그 첫 비행기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금액이 싸게 나왔구나. 왜냐면 원래 옛날에 그 정도 가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뭐 한번 가보자 해서 마카오 사실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걸로 진짜 카지노 하려고 그냥 베네치아가 마카오 가보시면 베네치아는 이제 최고인데 그 베네치아 호텔이 미국 라스베가스 베네치아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단지 이제 조명 연출력이 마카오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를 가보시면 베네치아 호텔은 진짜 하늘 같아요. 예, 완전히 진짜 하늘 같아요. 예,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가보면 가짜다는 게 확실히 들어가요. 예, 확실히 들어요. 이 짝퉁이다. 그리고 확실히 똑같이 해놨어요. 똑같이 해놨는데 그 조명에서
예, 짝퉁 냄새가 확실히 납니다. 그게 이제 베네치아인데, 베네치아 호텔은, 전부 다 이제 그 스위트 디시래요. 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은 좀 비싸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상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만 그 가이드 투어에 베네치안 관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중국 그러니까 깃발 두고 전부 다 카지노 장기장을 가지고 구경하려고 진짜 하나 둘 셋 넷 빼앗다라든지 그 우리도 이제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서 하여튼 이제 코로나 휴유에다가 이제 못 나갔던 그런 분들이 또 오셨겠죠. 그래서 가서 북밖에 아주 재미난 벤처 기업가 부산에 서울분도 계셨고 진주분도 계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천연 물감들인 게 있어요. 옷에 그 명인. 근데 그분이 또 뭐라 그러죠? 들꽃 무슨 야생화. 야생화 그걸 이제 디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무슨 컨벤션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전자 무슨 컨벤션인데 발표 그런데 야생화를 무슨 코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분이 다 필요하다. 연세가 80 있으신데 여자분이신데 얼마나 잘 걸어 다니시는지 너무 놀랍다. 딸들이 어머 모르게 없네. 근데 딸들이 엄마 막 씩씩하게 야 빨리 따라와. 야 그래. 아니 참 역시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는 벌써 마인드가 딸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참 대단하신 명인이시면서 근데 그 갔는데 참 웃기는 게 거기 이제 딸 하나인 부부인데 부산 기장에서 식당 크게 하신대요. 근데 부산에도 무슨 짜글찌개 하는 게 있나 봅니다. 돼지고기 짜글찌개. 예, 짜글이 하는 게 뭐예요? 짜글이 최고로 맛있게 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충청도 사람이고 아내는 부산 사람이고 그 아내는 또 조선비치 호텔에 호텔리어로 팀장까지 있고요. 여자분이 그래 하여튼 뭐 연애를 해서 결혼했는데 이분이 이제 식당을 해가지고 대박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딸만 하는 그 딸이 뭘 하느냐 스승을 찾아서 이제 딸이 25살인가 그런데 그 딸이 야생화하고 그 전혀 그 부분에 전공을 했대요. 근데 그 대학 교수들이 전부 이 81세 할머니 이 명인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나볼 수도 없어. 전화 올 수도 없는데. 예, 거기서 막 대화가 돼가지고, 이런 만남의 축복이. 여행을 그 옆에서 지켜보는데 참 흐뭇했습니다. 걔가 앞으로 5년, 10년의 과정을 거쳐야 그분을 만날 거야. 이 사람이 오리지널인데. 근데 여행을 가서, 그래 뭐 그분이 이제 나하고 막 실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교수님 얘기를 하고 그래야 사사를 봐도 일주일에 2번씩 간대요. 그 친구가 가는데 하니까 어머 걔 뭐 이렇게 돼. 내가 교수님인데 어머 걔 뭐 어떻고 뭐 옛날에 뭐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아는 거치질 때 내가 그 키우고 그랬다.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어머 그 선생님 어떻게 아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야 니한테 선생님이고 내한테는 잠깐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참 내가 이 여행이,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의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도 좋은 기회가 됐어요. 한번, 내려가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여지대학교 석박사 다섯을 했고요. 연대 출신이고, 부산에서 더벨이라는 데서 나가고요. 10년이나 됐다고요. 그랬는데 53세? 그런데
지금 결혼 안 하고 그냥 일에 완전히 빠져있어. 자기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에 여행을 간다. 뭐 저보다 긴 거는 못 가고 무조건 짧은 걸로 오고 하는데 거기 온 게 그 홍콩하고 거기 멤버로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중국하고 똑똑하다 사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마카오에. 그래가지고 우리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라스베가스 이런 걸 느꼈다는 게 가져올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래 이제 그 룰렛에 완전히 꼽혀요. 그 룰렛 혹시 아세요? 그 그렇게 해가지고 주사위 되게 근데 그 손핀으로 그게 기술이 있는 사람이 돌리는 그 가면서 막 그런 거야. 기술이 있는 사람이 돌려야 제가 그 몰랐는데 거기 36번까지 있어요. 0번부터 36번까지 그렇게 하는데요. 0번부터 36번까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7번 이거 정확히 만들어냅니다. 네, 돌렸어. 정확히 이번을 지금 거기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쭉 해가지고 0번부터 36번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칸이. 그러니까 얘가 막 돌을 이렇게 칩을 막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번호가 되어 있고. 이런데 요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역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얘기가 절대로 이 칩을 돌리기 전에 여기 룰렛이 있는데 그걸 튕기기 전에 돈 넣지 마라 칩을. 그리고 반드시 그런 거를 가서 먼저 이렇게 서칭을 해라. 그래서 제가 룰렛을 요번에 좀 배웠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이 친구 그거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런 거를 가가지고 늘 돈을 딴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꾼한테 간대요. 꾼이라야 걔네들도 결국에는 그 게임을 즐기러 왔는 사람들의 돈을 그 딜러들이 많이 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걔가 연봉도 높고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17번에 가장 적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를 팽 돌려가 17번에 그 주사위가 똑 들어가요. 동그란 기가 막히죠. 기술자예요. 그게 기술자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카지노를 몇 년을 다녔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같이 맞았고요. 제가 있잖아요. 첫날 그 투어 있다 했잖아요. 밤 10시 뭐 그거 가면 새벽이에요. 그래서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그날 투어 있어요. 근데 오후 마지막 타임이 베네치안 투어예요. 그래 때 갔는데 2시간 만에 280만 원. 근데 너무 놀랐어요. 36개를 칩을 다 넣는 게 아니에요. 이게 1달러라고 하면 360달러를 줘요. 대박이잖아요. 36개. 세상에 있잖아요. 이 친구가 얼마를 가느냐? 100달러를 가요. 예, 100달러.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됐다 하면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고 하는데, 가가지고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 돈 넣었습니다. 1달러짜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쫙, 이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아니다. 그렇지. 36개. 36개를 해가지고 하나가 만약에 아다리 되면 본전이. 근데 만약에 이게 0부터 36까지니까 37번이잖아, 사실은. 맞죠? 그건 한 자리. 그렇게 하는데 이 36개를 나와가지고 결국 본전할 수 없잖아.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놓고 이렇게 걸쳐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도 걸쳐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칩을 놓는데.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요 번호가 됐습니다. 요 번호가 되면 반반. 요래 주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놨는데 만약에 요 번호가 됐어. 그러면 4분의 1을 주는 거예요. 요 칩에. 나머지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한 판에 5달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 500달러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맞추냐. 36개 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이 아이들. 아주 신기했잖아요. 룰렛을 모르니까. 근데 꼭 이거를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룰렛판에 보면은 36번까지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야 됩니다. 저 구멍이 어떻게 열까 싶은데요.
이걸 팽 돌려가 요가 만약에 가장 볼이 적게 갔어요. 이걸 만들면 만약에 이게 0번에 볼이 거의 없어. 0번으로 이 구슬을 갖다 넣어요. 와, 내가 너무너무 이게 돌아가지고요. 뭐 팅팅팅팅 치는 것도 있고요. 희한해요. 그래서 그래 이거를 90% 그 자기는 가서 제일 먼저 1시간 서칭을 해요. 했었다니요. 원래 거기를 대했을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탁 이렇게 가서 저쪽에 가서 항상 딱 가장 적게 칩이 모이는 요 장소를 딱 맞춰서 하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 이렇게 돌리는 걸 보면서 아 그럼 그 사람 그래가지고 그 500달러를 받다. 500달러를 딱 보니까 100달러짜리 5개 줄 거 아닙니까? 그 5개를 다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280불이면은 거의 한 17,000불 정도 딱 봐야 말이에요. 18,000불. 굉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2시간 동안에 그래가지고 내가 웃었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런 친구도 만났는데 그래 이 친구가 결론이 뭐냐면 이 친구는 이런 거를 연구하는 연구가예요. 그래서 이제 앱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를 이제 상당 기간 하다 보니까 웬만한 그러니까 무슨 4차 산업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돼요. 정부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정부 정책까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잘 따내는데요. 그거를 지금 이제 아웃소싱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대행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앱 개발과 그 시작에 그런 일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벤처 될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자기가 당당하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자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대표님 제가 대표님을 사고로 좀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에 초대가 되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이거 전체 방 18방이 말고 최근에 한 명 들어왔죠. 그 친구가 이 친구예요. 깜짝 놀랐다. 한국에 대표님 같은 분이 계시다라는 거 놀랄 거 없어요. 저 같은 사람 많아요. 그래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스타를 한번 하고 언제 놀러 한번 가보려고 놀러 오세요. 우리 뭐 아무나 편하게 온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이기는 부분들을 하는 목적은 자기도 이제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뭘 물어봤겠습니까? 뭘 물어봤겠습니까? 제가 뭐 물어본다 했습니까? 이 새끼가 내 새끼인가 안 새끼인가? 내 새끼인가 제가 뭘 물어본다 했습니까? 이름 묻는 거 보여요. 이름이요? 이름. 이름이요? 네. 이름. 네. 이름 묻는 거 봅니다. 지금. 아니 저기서. 될 이름이 따로 있습니까? 이름이 뭐냐? 네. 들어서 그때 우리 무슨 씨가 그때 그 사람 이름에는 그 사람 시대가 담기고요. 네, 그 사람 소망이 담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가문의 가풍이 담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부분에 그것들이 다 한쪽에서 담기는 게 이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다 이름이 어쩌면 되는 건데. 그 직업 자체가 다 교수라는 직업의 그런 창업 스타트 이런 걸 하는데 이름이 줄 아세요? 조이. 민주? 그쵸? 나이 53살에 김주라는 이름을 짓는 집안의 가부원이 어떨까요? 아니요, 인터넷에 갑자기 대본 나와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왔죠? 근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대본 나와요. 꽤 유명한 사람. 근데요,
동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쓰는 동조 아세요? 아니죠. 이동종은 평범하구나. 딴따라야. 그러면 뭐지? 근데요, 김동조였어요. 김동조예요. 아, 김이 다 좋구나. 기자가 원하고 다니는 이 새끼들. 이신 안 좋나?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될 놈이다 이 말. 그래서 제가 김을 제가 항상 금으로 바꿔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세다 이 말이지. 이 들리는 금세야 금세. 네? 섭세도 아니고 섭세가 뭡니까? 돌쇠 아닙니까? 맞죠? 이거 제가 한글을 필요도 안 해요. 그냥 제가 한문을 필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거 동점 무슨 동점 난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람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의 이름에서 오는 독특한 영감을 제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냥 오랜 경험에서 시작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삶에 들어가서 어떤 그런 여러 인자들을 제가 이렇게 해보니 그런 걸 그 할머니도 자 81세에 전부 다 이름이 대부분 뭐예요? 그죠? 그죠?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안 들어갔죠. 그런 거예요. 무섭지. 아버지께서 82세이신 분의 아버지께서 그러면 활동하던 시절은 무슨 시절이에요? 일제시대 아닙니까? 맞죠? 그때 건축 사회 따라서 그게 그 가정이고 가문이죠. 세게. 정말 세게. 일단은 아니면 내 쪽으로 왔을 것 같은데 그래 이제 돌아가니까 그 아니 회전 더 회전 좀 걸려. 거기 그 김회장님 그 추울 수 있어. 그래서 아무튼 그분은 통양 조씨의 이름이 경희였습니다. 경희. 그 경희는요 60년대 이후에 70년대 초반에 이름을 많이 짓는 이름이 경희라는 거죠. 그래요. 맞죠?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시대를 내다보는 선조를 가지고 있었더라. 이해되세요 이거?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에는 시대가 되고 그 가정 가문의 가풍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뭐 도정릉도 있었고요. 도정릉 실제로요. 그리고 어릴 때 제 마을에 그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강원도라는 이름 가지고 출세하는 분도 있어요. 강원도요? 성강씨 이름이 원도예요. 많아요 이거. 좀 몰랐는데 이거 꽤나 많아요. 원도 괜찮은데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름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영희야 놀자 철저하면서 개나 소나 돼지 옆집 개도 천지야. 아시겠어요? 근데요 안철수래. 출세하지. 이해됩니까? 이 사람 대통령 된다고요? 불가. 어쩌다가 어디 가서 110년 됐으면 대박.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사에 길이 남을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명이 김제명이든 제명이라는 이름. 이 제명이라는 이름의 에너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혹시 판사 중에 제명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뭐 박제명도 좋고 오제명도 좋고 이제명도 좋고 김제명도 좋고 뭐 홍제명도 좋고 다 좋아요. 이 제명이라는 이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습니까? 기업가 하시는 분 중에 제명이 있습니까? 저는요 200만 명을 만나봤거든요. 이 제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이재명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놈은 뭐다? 사기꾼이다. 이놈은 사기꾼이야. 이게 정신병자 미친놈들입니다. 이런 일입니다, 이게. 이게 그런 일입니다. 왠줄 아세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놈은 미친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살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결국 자기 인생을 못 버티면요, 사람이 죽어. 그래서 이게 자살하고. 내버려 둬도 됩니다. 구속 안 시켰어요. 형 떨어지면 아마 내가 조금 죽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사실이 제가 윤석열이가 중요해 된다. 이런 말 속에 제가 올려놨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그 전조가 뭔지 아세요? 어떤 짓인지 모르시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1년 이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광주 금남로 한복판에 헬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야, 큰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경찰청장 제 가장 절친 강신의 장군의 가도 박 대통령 위해 보십시오. 그게 전조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는 항상 그런 게 있었습니다. 놀랍죠? 우리 꿈꾼다 그러잖아요. 그죠? 꿈을 가지고 뭐 해몽이다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 그죠? 그런데 자신의 일신에 속해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세상과 미치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나의 심리 상태 어떻게 보면 내가 불안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꿈자리 여러분 좋아요? 즐거울까요? 아니면 꿈자리가 확 쫓기고 막 이런 걸까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희망적이십시오. 항상 비전적이십시오. 그러면 아무거나 아니죠. 그리고 또 내가 불안, 염려, 초조 이런 걸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올 줄 아세요? 잠 안 오는 거는 이거 100%. 내가 불면증이라는 이런 거예요. 또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거 어떻게 된다 아세요? 힘들죠. 맞죠? 생각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많이 해가면 천하 얻으려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가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 한계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지나치게 필요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간단해요. 확신을 딱 가지고 제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제가 그거를 어떻게 썼느냐. 간단합니다. 전라남도 정읍에 신라시대 천년고창이 있습니다. 그 대웅전이 무다에가 미친 스님 하나가 불을 지르고 나중에 잡고 보니까 불을 지른 방화였어요. 그런데 대웅전이 완전히 붙어서 전소가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어느 날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 던진 날 골랐습니다. 그래서 저거 대통령 확신을 가졌어요. 천년고찰이 가만히 있다 미쳤다고 그거 방어합니까? 세월호 사건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세월호 사건이 왜 생겼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요, 국민으로 자살할 권리를 박탈을 당한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왜요? 투표를 뽑아요. 그 사람 자유 못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은요, 자살하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노무현이나 전두환 이런 사람들요, 얼마나 치욕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시대와 한 국가를 풍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흰 수의복 다 입고 당당히 법정에 서서 재판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국가의 위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체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범 아시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범들의 그 부분들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당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믿음, 아니, 당당히 목자리 주었지, 총사당에 주었지, 안 그렇습니까? 별로 그리 크지 않은 가게의 일이에요, 사실.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야. 그래, 6억 5천 받았다, 와. 그래서 어쩌란 얘기인데, 난 그렇게 볼 거예요. 그게 자살할 일입니까?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식이 크잖아요. 그것도요, 우리 한국 역사상,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무현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대사 이 사람 하나 앞으로 영원히 안 나옵니다. 두고 보세요. 내 말 맞는가 봐요. 내가 죽고 낙서도 한번 물려나고 이 이름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손자 이름 짓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 양반이 어디서 한국의 국군이 탁 꺾인 줄 아세요? 이회창 후보와 이 사람이 붙어요. 근데 박살나고 이 양반이 저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과 얼마 만에요.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이런 어떤 부분도 너무너무 이게 어떻게 시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대가 만든 의미에서 뿐인 거예요. 6개월 만에 그 노란 그 물결 운동 아세요? 예, 노란 입은 운동. 그 노무현 바람을 일으키는 청년들. 딱 6개월 만에요. 이 별로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슈거리 찾는다라면 그 뭐라 그러죠? 국정조사입니까? 그 국회, 청문회에서의 어떤 약간의 어떤 그런 뭐 이슈. 그 사실은 자꾸 한가닥해서 그렇죠. 그 대단한 이슈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다 따지면 장정이 더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대단하지도 않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 뭐 허다 드러난 게 없는 거예요. 출신이 너무 박찬해. 거기다 인적 네트워크와 모든 인프라들 자체도 정말 이 사람의 어떤 가문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교도 안 됩니다. 살아온 과정까지 전부 다 합쳤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로서 국가의 이바전, 이게 이 사람의 한계사건이에요. 여기서 구분이 딱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을 관두고 자살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어이없었어요. 웬걸 진짜 야 대통령도 자살해요. 문제는요 자살을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최진실의 자녀들은 마약 아니면 자살 아니면 교통사고나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습니다. 두고 봐서 어떤 일이 100% 만%. 이미 그런 김종국이다. 우리 인류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게 자살입니다. 왜 하나 그냥 그래 죽어버리면 되는데요. 자살하게 되면 그 후대가 3, 4대까지 그 염증을 죽여버리게 됐어요. 노무현의 후손이 어떤 사람을 두고 보세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이 사람의 타이틀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충격을 누가 받을까요? 국민이 받아요. 그래서 세월호에 20세 미만의 피그치 젊은 애들이 그 수백 명이 죽었다. 아시겠어요? 그랬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인과관계를 어떤 부분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세계사가 다 그랬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DNA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의 습관, 조급한 습관, 냄비 습관, 그걸 육적 DNA랍니다.
또 있어요. 경제적인 DNA는 그럼 볼까요? 경제적인 DNA입니다. 돈 가지고 배신한대요. 이 경제적인. 돈 앞에서 배신돼요. 이거 역사에서. 이런 역사들의 어떤 부분들,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예를 들어서, 안동김 씨, 안동건 씨의 세도의 배신의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고려 무신 정권의 세도의 뭐라 그러죠? 그 배신의 어떤 그런 모습. 권력과 돈을 같은 거. 그 소리가 그 배신으로 그 정권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 나라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게 싫든 좋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피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하여튼 마카오를 그래 갔다 와가지고 그날 갔다 와서 그날 오후에 그 이제 장마가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안 가면 못 잡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부터 가가지고 매일 80에서 거의 6마리 가까이 좀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옛날에는 뭐 배가 발달하지 않아서 바다 가서 그 해안가나 하는 얘기예요. 내륙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미국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스고기도 좀 잡고 카드도 시커멓게 보여요. 제가 거기다가 또 갔다 왔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외 수박 물 제대로 안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좀 염려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가지고 보통 신문도 뉴스 올라가는 거 보면 뭐 3시 반 그래 올라가죠. 그 시간에 거의 깹니다. 제가 이게 오랜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뭐 한두 시간 정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또야 가든 거 있는 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서칭도 좀 하고 이것저것 전부 다 몸한가 대만가를 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고 하여튼 지난 2주 동안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깊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울트라 사이트가 이제 분명히 제가 원격 진료 그 다음에 그런 응급진료, 응급의료 이런 시장이 분명히 된다 했죠. 근데 결국 이 시대를 제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기업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시대를 제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트라 사이트라는 회사가 FDA 승인이 났습니다. 제가 바이오 회사의 FDA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시각처인데요. 미국 시각처가 인정을 할 정도의 그 실력이면 이 FDA 승인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바이오 주라든가 그다음에 헬스케어 주식 이런 것들을 대부분 주가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날아가죠. 그죠? 근데 이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 무슨 얘기냐? 시장을 확보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래 미래에 확보한.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M&A가 되면 안 되기도 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시는 어찌됐든 간에 상장을 갈 수 있거든요. M&A가 되면 한 5배 수익이 날 거고요. 그리고 상장을 가야 한 20배 수익이 나요. 그럼 어느 정도 하세요? 근데 상장을 하게 되면 시간 좀 더 걸리겠죠. 근데 제대로만 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를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럼 여유를 가지고 나머지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투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익만 가지고 여러 개 하면 전혀 문제가 전혀 될 게 없죠. 내가 불안할 일이 전혀 없잖아. 그래서 제대로 하나 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맞아요. 우리 전부 다 이거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또 이런 세계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맞출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분이 났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강좌를 통해서 이 종목 사실 저는 하기 참 곤란합니다. 이게 또 유튜브로 녹화도 되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셀바스 헬스케어가 울트라 사이트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셀바스 헬스케어는 FDA 승인이 났다. 근데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울트라 사이트에. 지분 투자. 제가 언니가 이거 그 계약서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지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지나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강좌 수익하는 거 이런 거 좀 따라 들으세요.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해가지고요? 시내에서 빚도 냈고 만원도 팔고 마늘도 팔고 또 자식도 팔고 자식도 팔고 아시겠어요? 자기가 확신하는 만큼 인생은 남겨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면 돼 그냥 내 그렇다 이래서 가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닌데 우리 큰놈이 그때 강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사자마자 나 바로 다음날 사학과 먹었다 이런 사자마자 그래서 60% 수익을 내고 됐습니다. 80%가 됐어요. 사는 금액 대비했을 때 6,000원인가 뭐 그렇게 샀는데 11,500원까지 샀어요. 이틀 만에 거의 그냥 그죠? 엄청나게 갔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만 샀었어도 제가 분명히 이거 지분 투자했다. 그런데 요거를 23일날 제가 어떤 분에게는 문자로 알려드렸고요. 이것도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21일날 문자를 했었고 21일날 7월이니까 21일날 제가 문자했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간에 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벌써 그 전에 제가 드렸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확실히 알잖아요. 확실히 알죠. 내가 계약서도 받는데 근데 이게 FDA 승인 났대요. 그럼 이건 무조건 사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명백히 알고 있는 정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 그래서 내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6,000원대 샀는데 그럼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60도 먹으면 더 욕심부터 마라. 더 욕심내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물배 사는지 바다에 니 진짜 바다에 샀다. 진짜 바다에 샀는데 보통 물배 사가지고 여기 파는 거예요. 니는 여기 바다에 샀으니까 그러니까 60% 정도 뭐 팔아라 이랬더니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서 60만 원에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60% 용의상품이 그러면 100만 원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게 한 60% 좀 넘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 같으면 1,600만 원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아주 단기간이에요. 근데 이런 기회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1년에 몇 번쯤 나올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사실은요,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하는 건데, 1년에 한 5번쯤 옵니다. 5번이면요, 뭐 해가지고요. 유념에 들으십시오. 진짜입니다. 정확한 글하는 부분. 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에 활동을 하는, 저는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마카오 출발하는 그날 또 소스가 왔고 오늘 아침에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회사인데 노화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텔로미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세요? 예, 책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을 정확히 측정하는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작년에 상장을 하려고 그랬다. 바이오 시장과 그다음에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 인상 뭐 이렇게 되면서 경기가 하락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장애가 되었어요. 시대가 확 죽어버렸죠. 그렇게 되자 자진철회를 해버렸어요. 지금 현재도 장애시에서 주당 46,000원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딜을 던져놨습니다. 이미 작년에 봤잖아요. 작년에 그랬을 줄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미 주관사 다 정해졌고요. 시리즈 A, B, C, D는 다 나왔고요. 기간들이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제 펀드 만기, 펀드가 최근 미니멈 3년 아니면 5년이에요. 근데 이 펀드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모펀드가 교체를 해요. 네, 뭐 사모님 너무 잘 아십니다. 이 LP 교체 물건으로 상당 물량이 자동화 있었죠. 그렇게 제가 딜을 보내놨습니다. 46,000원 하는 거를 상당한 금액 제가 반값이야 툭 던져놔봤습니다. 그게 이런 것들이 이런 기회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완전 반값이야 툭 던져놨는데 이게 진짜 털썩 걸리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해가지고요? 빈대고 무슨 말 하시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신랑도 팔고 마누라도 팔고 다 팔아야지. 자, 농담처럼 지키는 얘기하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업이 있어서 아침에 미팅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먹었어요. 사실. 아줌마도 가면서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뭐 몇몇 개 그래서 지금 그래 이게 참 한국에서 좁은 것 같아요.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1999년도에 IT 버블이 일어났던 그 시절에 그 주요 교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구가 출신 신고라고 나왔더라고요. 전성문이라고 기억나서 KTV 대도 아시죠? 신고라고 출신이죠. 전성문 회장이 그때 히트를 쳤는데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겠는데 거기에 중심에 있었던 분이 포항분이세요. 모르시죠? 서갑수 회장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호주 나오고요. 서울보다 출신. 중앙국적이 나오고 포항 출신이고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벤츠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날 네이버를 만들었고 오늘날 카카오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개혁식 권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벤처는 정부 주도로 벤처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T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코스닥이 2,960까지. 작년에 저작년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 코스피가 이제 전 코스닥 고점을 넘었던 거예요. 지금 코스닥은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아직 1,000포인트 밑이잖아요. 옛날에 거의 3,000포인트까지 간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밀레니엄 기억나요? 밀레니엄에 대한 어떤 그런 1999년, 2000년 그 밀레니엄 그 드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IT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식의 혁명 뭐 이런 책들, 엘빈토프가 쓴 책들, 그다음 지식의 지배 뭐 이런 책들이 세계로 히트를 했었죠. 그랬었을 때의 그 내용들이었어요. 그래, 하여튼, 이런 분들하고 또 연결이 하면서 몇몇 개 기업을 그래서 얘기를 해서 같이 한번 탐방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스킬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서 아무튼, 결국 이제 이거는 이제 가급적인 거는 이제 성장을 갔으면 좋겠고요. M&A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더 걸려도 좋다. 제대로 먹고 말자.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럼 얘네들은 왜 투자했을까? 셀바스에.
모든 기업 반드시 있잖아요. 차기 성장 능력을 가져요. 모든 기업. 이게 숙제예요. 영원한 기업이 어딨나요, 그죠?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 중에요, 30년 사이에 성장하는 기업이요, 10개가 차죠. 그 정도로 기업의 변화가 심합니다. 우리 옛날에 삼락, 정보, 구름같이 다 사라져버렸죠? 그죠? 대구에도 청구가 어떻고, 보성이 어떻고, 다른 기업들, 다 상태졌잖아요. 태왕이 잘할 것 없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그 기업이, 그리고 얘네들은 하나를 또 가졌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가 이 2배 주식들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이게요, 15,000원까지 내려갔다가요, 27,000원 갑니다. 이게 15,000원 갔다가 27,000원 갑니다. 뭘로요, 이거 때문에? 야가 자회사고 야가 모회사예요. AI 챗봇 아시죠? 지금 AI 혁명에, 우리나라에 딱 2개 기업이 최고의 탑 기업입니다. 하나는 소툴스라는 기업, 하나는 셀바스예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최고 앞서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얘네들이 왜 이 심장 초음파 솔루션, 초음파 진단 솔루션이거든요, 이게. 왜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을까? 당연한 거예요. 원격 진료, 그 다음에 응급료,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AI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지금 AI가 관련이 있어 없어요? 이게 진단을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루션이 아니잖아요. 협력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셀바스는요, 언어 챗봇에 상당한 진전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앞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검사가 질의를 하고 피의자가 이렇게 투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녹음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들 가지고 다 수사관들이 다 일일이 체크 못해요. 그죠? 그런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진술서 같은. 예를 들어서 판사들이 이렇게 뭐라는가, 조사서 이렇게 하고 사건 하나에 이만큼 재놓잖아요. 이 컴퓨터 입력까지 AI 체크를 딱 돌리거든요. 핵심 딱 치러서 나와야 안 나와. 거기에 대한 최고의 기술 누가 있다? 우리나라에 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수없이 많은 엄청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진단에 대한, 둘이 같이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해되시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시장도 넓히면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분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기업의 미래는 밝다, 어둡다? 밝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선행하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얘기가 있거든. 하여튼 판단을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단기적으로.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갖고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런 말씀 또 드렸죠. 삼성중공 관련해 가지고 몇몇 사람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듣고서 좀 사나웠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렇게 저한테 이제 이것저것 제가 한국으로 받아먹고 그랬더니 얼마나 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해. 궁금해하지 마. 갖고만 있으면 하라니까. 갖고 있네,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매도 시켜주겠는데 왜 자꾸 그걸 묻느냐. 나도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슈퍼 초고황의 시기라고 만약에 자율선박에 대한 문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법과 제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자율주행 선박에 대한 법과 제도가 중요합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법적 요지가 없죠. 근데 이게 만약에 완비가 되고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이게 만약에 정해진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시죠? 이게 확정이 되는 날은요, 그 주가가 이미 확정이 될 것 같다라고 치면요, 누가 먼저 알아요? 기관력은 제일 먼저 알죠? 미친 듯이 이유도 없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지금 미쳐가지고 어떤 이슈도 없는데 자꾸 죽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한 보름이나 한 달쯤 되면 뉴스가 툭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국회 통합. 이해되세요? 무려 자율주행 선박 시장은 세계에서 누가 최고일까요? 제가 왜 묻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이거부터 예전부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증적으로 제가 이제 뉴스도 다 올려드렸어요. 사실은 그 거제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주 뭐 어디까지 든가 하여튼 그 삼성 그 중공업에서 만든 자율주행 선박이 그 무사히 갔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런 HD 그 한국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에서 자율주행 선박에 차를 이 부분은요 중국과의 초격차의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들은 지금요 이제 뭐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쭉 돼요. 컨테이너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LNG 뭐 이런 그 수송선 이렇게 하는 우리는 지금 벌써 메탄올 추진선이에요. 엔진이 메탄올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LNG 추진선이 이게 틀려요. 메탄올이나 LNG를 싣고 오는 배를 만드는 거라고. 엔진 자체를 그걸 움직이는 거하고 이게 하나가 땅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면 더 도망가고 따라오면 더 도망가고 이런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뭘 경험했냐면요.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동차의 구동 그리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석유에서 뭘로 지금 바뀌고 있죠? 전기, 그죠? 이래 바뀌면서 지금 일부 주식은 미친 듯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자, 선박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세요, 이거? 그러면요, 삼성중공업은 이게 50만원 같이 100만원씩 모릅니다. 이 법과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릅니다, 이거. 이거 인생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근데 자꾸 나한테 물어. 그러니까 내가 장기로 가겠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한 5천에 샀다고 칩시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유튜브를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홍콩에 근무한다는 그 아가씨. 네. 4,580원에 사놨어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지금 오래됐어요, 사실은. 아주 오래됐어요. 벌써 1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게, 자, 그냥 5,000원 봅시다. 5,000원 모든 게, 이게 50만원을 안 달아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자율주행 선박으로 출시되기 시작, 자율주행 선박이 계약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건 어마어마한 시장이 도래됩니다. 거기에 결국 세계 최고의 조선 강도 어딘가요? 우리나라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근데 이게 주식이 중요한 건 무겁습니다. 장시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시대의 흐름과 방향이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제가 법과 제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종목이어야만 한다. 기억나세요? 세 번째가 뭡니까? 외국인 지분 10% 이상인 기업이어야만 한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우량주입니다. 우량주가 뭐가 우량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대의 흐름. 이것만이 왕이에요. 첫 번째 시대의 흐름과 방향이 맞는 두 번째 법과 제도로서 살아가는 종목이냐. 세 번째가 외인 지분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분들은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큰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지난주다, 이번 주다. 자, 우리나라에 한국신용평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국신용평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신용평가가요, 그 다음 나이스 신용평가 있고, 기억나세요? 개인들 있잖아요. 니 8급이야, 니 9급이야, 이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니 대한민국 니 트리플 B 마이너스야. 이거 진단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게 금융문제. 그런 거예요. 감히 미국의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피치사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신용금 강국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진일이고 이게 선진금융입니다. 내가 그 나라 국민이야. 근데 결국에서 이거 누워서 추배하면 어디 떨어져요? 여기 떨어지죠. 그런데 내 스스로 부끄러움 감수하더라도 그런 건 갚아요.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보면요, 4 하고요, 공 있잖아요. 15경, 16경. 기억나십니까? 4경, 4경. 미국 정부의 빚이 4경. 근데 어떻게 너희가 신용 등급이 AAA냐라는 거야. 에? 아니다, 너가. 맞아. 믿으세요? 이게 진짜 선진이고 선진이고 국가라도 가차없이. 근데 우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져요. 이번에 한번 보세요. 자, 초전도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뭐 댓글들에 달았습니다. 이게 제2의 황우석 사건. 진짜 국가적으로 쪽닥할 것 같아요. 참, 이런 기업들을 제가 이렇게 탐방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만납니다. 물건을 만들었어. 여기서 시작해서 물건을 만들었거든요. 근데요, 이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래서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에이펙셀, 기련이랑 같이 갔었잖아요. 그래요. 기능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중간 과정이 이거 없어. 여기가 확실한 농구가 설명이 되죠. 그럼 이거 안 되면은요, 3개 신청해줘야 안 돼요. 아닌데 지원자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 많아요. 제가 오늘 이제 뭐 그 얘기하다가 이제 뭐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한 반편 줄게 이제 없어가지고 어떤 변비도 완전 해결합니다. 즉시. 건강하게. 30년 변비를 한 병 먹고 바로 해결을 했어요. 건강 주면 안 되나? 네? 주셔야지. 뭐 있어야 주지. 해결이 안 되잖아. 아니, 물하고 있으면 뭐 섞어서 먹는 거니까. 근데 3일 안 걸려요. 해결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도 다 가지고 있는데요. 2021년 그게 3월부터 한 7월 사이에요. 제가 경기도 화성을 8번 갔었어요. 용도당 기업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포스트,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 우리나라에 지금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전부 100% 다 사기입니다. 이건 못 만들었습니다. 아직. 요 단계입니다, 전부 다. 요건 뭐냐? 유산균 아시죠? 유산균. 미생물이잖아요. 유산균이 자기네들이 먹고 그 효소 분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유산균이 영원히 살아야 아니면 죽어요. 예, 유산균이 죽으면 시체 나와야 안 나와요. 유산균 시체라. 또 유산균이 먹으면 뭘 해요? 배설하죠. 똥. 그것의 집합체가 바로 뭐냐면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요런 단계까지 제가 이거를요, 이 기업을 가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전 세계에서 뭐 사이언스지부터 오만때만 유명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드래그 해가지고요, 번역기까지 다 돌려가지고요, 저거 해가지고요, 제가 다 확인을 해봤어요. 전 세계를 준비해봤어요. 이런 다 너무 여러 군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 기업이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제가 술을 잘 못해요. 그런데 편백으로 술을 마셔요.
알코올 한 방울도 아니에요. 편백을 발효를 해가지고 술을 만드는데요. 편백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못 만들었어요. 일본이 편백을 굉장히 사랑하고 편백을 좋아합니다. 뭐 방충부터 시작해서 뭐 방향, 그다음에 또 뭐 방구, 뭐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그 회사를 탐방을 했더니 그 편백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술을 못 하다 보니까 가서 이제 앉는데 뭐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그다음에 뭐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면서 요 잔으로 3분의 2잔을 주는 거예요. 편백주를. 한 잔 조명하시고 진짜 술인 거예요. 나 술이고 운전이 못 간다고. 그러면 내가 술을 좀 하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보시래. 어차피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 한 2시간 걸리니까 아시겠습니까? 잠깐만 마셨어요. 한꺼번에 딱 띵한 거예요, 대본. 쨍한 거 있잖아요, 대본. 그렇게 하고 딱딱한 거라. 그러면 한 잔 더 먹어보래요. 이거 가면 이 화석까지 와가지고 잠깐만 모텔 잡아가지고 자고 가야 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드셔보시래요. 그걸 딱 먹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잔이 내용이 뭐라세요? 예, 2점. 한 30분 얘기를 하다가 음주충격을 타더라고요. 저는요, 얘기를 하는데 벌써 해롱해롱해서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제가 손도 약한 데다가 두 잔을 스트레스를 때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해롱해롱거리니까. 그래, 그거를 딱 넣고 음주충격을 탔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그죠? 이거라서 그렇습니다. 음주 측정하는 방법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뭐라 하노? 이런 상태예요. 그게 미분에 대가 있는 성분을 가지고서 음주 측정기가 반응을 하도록 해서 알코올을 측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완전 분해가 되어버린 거야. 이해되세요? 이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된 알코올이에요. 이거 측정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 기계에는 절대로 전 세계 모든 측정기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이 법과 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세상에는요, 무궁무진합니다. 혁명이죠, 그죠? 자, 지금 5분 동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술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번에 저런가 보세요. 어떻게 부동산 버블이 일어난 것도 부족해서 지난번에 LH 직원들 땅 투기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걸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대장동 사건 백석동 사건에다가 이거 국가도는요 먼저 보는 게 있냐고요. 자, 진짜 이게 그리고 감리 그런 어떤 부분 이거 LH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따로 있었어, 그죠? 지금 이게 합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제 권력 쪽으로 가는 게, 결국은 권력으로 하는 게 돈이고요. 결국 돈을 따라올 수 있는 거는 정보라는 기회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것도 악순환이 되면서, 참,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선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데 진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민주화가 민주화인 줄 알았는데 민주화랑 자유민주주의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과가 이제 한 40년 민주화를 이렇게 관저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강성 노조가 된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현대 차이예요. 제가 현대하고 14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죠. 이거는 뭐 1년에 있잖아요. 거의 한 8번 더 올때요. 무조건 흩어지면 중리사례하라고. 근데 이게 뭐 진짜 가기 싫은데 끼역끼역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없어요. 그거 빠지면은요 진짜 그 조직이 생활을 못한다. 그거 빠지면 진짜. 그래서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 괴롭히는 그게 아니라 자동차 출고 막아본다니까요. 이게
현대차 노조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 했고 거기에 또 입주민들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 그것도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그게 무슨 민주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퍼주고 그 다음에 아래 김은재 하는 사람도 실신위원장이 노인에서 나는 내가 그쯤 되는 것 같으면 나는 사진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한데 막 그럼 어디 있었나? 그러면 범구주적으로 좀 닦아는 거 아니야 그거 진짜 너무했더라 솔직히 말해서 그 어르신도 안만 그래도 한 야당에 말이야 실신위원장에 가는 사람 그 사진에다가 막 기사들이 막 그렇죠. 이게 대놓고 못 재밌잖아. 그렇죠. 그래 그 조작거리 그것도 문제지만 참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시간에. 그래 하여튼 간에 지금 이제 그 서남 그다음에 또 신성 델타테크 그다음에 또 몇 개 회사가 초전도체라는 그래 그냥 간단히 말하면 거기 이제 상업사원에서 전기 전도에 대한 입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되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자기 부산열차라는 거 있잖아요 경전철 뭐라고 고속 전철이 어때요? 약간 끄스같다 그러죠? 전기벽에서 서로 밀치다 근데 저항이 없어지면 속도가 더 나요 덜 나요? 더 나요? 전기 더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덜 나요. 흉비는 이게 진짜로 맞다라면 노벨 물리학상 1순위다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제2의 마우스 사건이다. 또 카더라. 또 끝나지 않는다. 그 이득하면서 시간이 끌고 이게 또 어쩌면은 이거 나중에 이제 수사가 또 되다 보면 거대한 작전 세력이 또 이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결국 이게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테마 참 즐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진짜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제네코라든가, 대주전자제도 부채를 분양, 이게 많습니다. 포스코 부채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홀딩스, 그거가 진짜 장난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 오라시면 이제 만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프로비엠 400만 원 간다 이거 그거는요. 우리 이 교실을 안 들어온 사람들 그중에 스토하다습니다 5분 충전해서 800km 가는 거 같았어요. 다시 했어요. 근데 무슨 프로그램을 그냥 보봅시다. 천지를 모르고 개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진짜 천지를 모르고 개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릴까요? 지금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릴까요? 네. 충분하다. 뭐라고 전기차고 보조금 그렇게 비싸고 차가 그렇게 비싸잖아. 뭐라고 사노? 리터당 30km 땡큐 아닌가? 리터당 1000km 뭐야? 아니요. 몇 리터를 하지 뭐 1000km 간대요. 이게 만땅 채워서 풀주유 한번 하면은요 1000km 운행한대요. 뭘 도발해? 그런 생각 합니까? 하이브리드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시장을 끌고 있다. 근데 그 하이브리드 차를 실질적으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현대차라 가지고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무겁지만 상당한 이번 그러니까 이제 경기 하락과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시장에서 가장 적게 빠진 뭐였냐면요 현대자동차, 현대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 이제 제 막내 아들이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몇마 집에 쉬다 와야 돼가지고 그랬는데 같이 인간한 자기 동기 소희가 또 저기 된 거예요. 코로나가 또 이제 야가 3일째 집에서 쉬고 있는데 격리돼가지고 이제 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쉬고 있는데 걔가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는요 늘 났는데 민트와 야는
그래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보면 현수막에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자녀가 안전한 군대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현수막에 전부 다 보면 그것도 물어봅니다. 군대가 안전한 곳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대가 안전하면요 국민 다 뒤져요. 아시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지 뭐? 군대가 위험할수록 국민의 생명이 지켜지는 것이 군대예요. 군대는 안전할 수 없는 곳이야. 여자들의 사고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이 나라를 여자가 다 망하겠다. 진짜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자가 다 말아버려. 그래서 국권이 깨지고요. 교권이 깨지고요. 군권도 깨졌고요. 정말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국가 말적 정상이에요. 6.25를 겪고 난 다음에 한국 사회 지금 전체적으로 퍼지는 게 민주화, 포퓰리즘, 민주화랑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랑 완전히 틀려요. 이게 이런 거죠. 예전에 역사 속에서 왜 군사고 일차를 했습니까? 그들은 바보였어요. 그들은 미개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노아에도 인간이고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염색수 46개 똑같아요. 근데 지금 왜 이 시대는요, 선생님이 자녀한테 자녀 수업하는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 엄마가 교육위원회에다가 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지휘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나라가. 그래서 생각합니까? 이게 말이냐고요. 그만, 자, 집에서 나도 안 때려. 선생님을 때려야지. 그래서 생각합니까? 군대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됐냐라는 게 난 너무 안타까워. 나는 여기 그냥 산 찍어놨습니다, 내가. 꽂고서 걸어나가는 거 보고. 정말로 말도 안 돼.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는요, 안전하면 안 돼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군대 훈련, 사기 훈련 받다가 오발나가 하나 죽었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것이에요. 군대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훈련이 돼져야 국민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총 가지고 놀죠. 술탄 갖고 놀죠. 술탄이 가다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고리가 있습니다. 안 잡힙니다. 미쳐가지고 내가 굽어가 떡지가 돼. 이틱 빠져버린 기라. 위험해, 안 위험해? 그죠? 그럼 그 주위에 다 죽어. 당연히 위험한 곳에 간 거예요. 그 술탄 한 발로요, 몇백 몇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내 한 몸이 거기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아들 내 아들 할 것 다 가자, 이렇게 국민적 동의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징집에 의해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아이가 안전한 군대를 원합니다. 그게 공산주의. 그게 공산가요. 더군다나 대치국가에서 적은요, 적화 통일을 누리고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이 안전과 이 발전을 혼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군대가 안전해 되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완전 참말로. 그걸 프랜카드로 걸어놨는데, 남자들이 제일 약한 부분과 여자들이 제일 약한 부분은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은요, 의학에다 습득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남자분들은요, 통상적으로 남성들은 남자 애들 자녀들 들려보면 나와요. 남자들은요, 영어보다는 수학을 좋아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요, 영어 새로운 언어에 대한 습득은 아주 뛰어나거든요, 여자분들요. 근데 여자들은 진짜 못하는 거 알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수학보다 더 못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그보다 더 못하는 거. 국어를. 여자분들은 진짜 국어. 테스트 해보세요. 딸내미 테스트 해보세요. 국어 제대로 하시고. 정말입니다. 국어가요, 여자애들 설문조사, 아니, 오래전에 가르쳐진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자기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 국어 문법과 제시하는 부분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전혀 갖고 있지 않대요, 여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자분들요.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나들이 뭔 얘기했냐? 몰라. 맞아요, 들려요. 이제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근데 여자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바로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노리. 그 과학적 논거를 노리고 그런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못하니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게 뭐였대? 우리 아이가 안전한 군대를 원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자들 다 먹혀들어. 맞아! 군대가 안전해야지. 네 가보기는 가봤네, 이 말이지, 내 말은. 방금 감동이야, 감동. 더불어 대박이야. 그게 봉사단이야. 그게 선전선동이라고.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무슨 말씀이에요? 연평도 폭격에 죽었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 요번에 고 최수근 상병 그러면 가서 죽기 여사죠. 아니면 무슨 말씀을 줘요. 근데 그 가지고 제가 시체를 닦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놈을요 안타까운 얘기죠. 아 이놈이 이제 권력에 밀려가지고요. 야 처음에 이제 신병을 나보다 좀 고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러나 구타사고 그게 무슨 하극상 구타사고 뭐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이거? 근데 인사처에 있으면 그걸 또 받았는데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걸 조서를 꾸며야 되니까 뭘 모시는 거예요. 그 애가 죽은 애가 그래 아니 어떻게 근데 왔습니까? 모른다는 거야. 자기가 뭐라 그래 우리 시절에 방위에 있었으니까 방위소집 대상자로 징집장을 받았는데 갑자기 변형을 받았대. 그게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은 뭐 장군 아들만 누구 대타로 야가 쉽게 말하면 한놈 그 지역에서 그놈이 꼽혀. 근데 약간 못지려는 거야 애가. 아이 고참이 쫄병한테 맞아가지고요. 근데 야가 그거를 소원수리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보던 고참이 그걸 소원수리한 걸 인사처로 왔길래 내가 상 주고 벌 주는 사람이니까 그 진술조서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하게 됐어요. 부모가 군대장을 맡아가 너무 열심히 무식한 놈들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관보가 온 거예요. 정년 결혼한다. 관보. 형님 결혼하면 군대에서 누가 보내줍니까? 보내줍니다. 안 보내줍니다. 안 보내줍니다. 예. 그러니까 형님이 결혼하면 안 보내줘요. 그런 안보는요. 외박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는 날에 아주 가까이 몰라도 뭐 이렇게 휴가 같은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광고를 이렇게 보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안 되고 참 모질한 놈이 와가지고요. 뭐 군대생활하는 얼마나 힘듭니까? 나이는 그때 한 4살 어려요. 제가 20살 군대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참 시커먼 동생인데 너무 안 됐고 불쌍해가지고 제가요 그 지지장이 우리 수고하는 친구들 휴가를 6년을 모두 왔어요. 그렇게 가지고 인원수 그러니까 그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통계 인원이 있습니다. 그거 맞춰가지고 그 분대의 개를 내가 이었어요. 그 결제받게 해가지고 그 개를 휴가를 4박을 내가 특박을 보내준다 했잖아. 토상휴가라고 간보에 휴가가 아니고 토상휴가를 보내줘. 이게 가가지고 소주 일곱 병을 치고 인천 북부천 청수차가 바가 야가 한 15m 이렇게 난다리 이렇게 굴러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박은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텃밭에 이렇게 천을 보면 이렇게 강목이 많이 박아요. 거기도 박아. 제가 있잖아요. 그 시체를요. 한 일주일 만에 가서 닦았는데요. 그 냉동실에 그렇게 바깥에 좀 저거 된 상태로 그 영해 처리비가 5,370원 들어 나오더라고요. 전사망자 보고를 했대요. 제가 그래서 별별 걸 다 해봤네요. 근데 그렇게 저거 하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정말
뜻밖의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최수근 상병일 뿐이에요. 군대에서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당당한 사단장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단장이 내가 책임지게 하고 없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장인 거예요. 그게 군대. 솔직히 말해서 그 일병이 죽어서 상병이 된 거잖아요. 일병 하나 죽은 게 솔직히 사단장이 엎었을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휘 책임을 내고 남의 그렇지. 그게 멋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 실사하겠다고 아들바들 그런 그 프랭카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이 시대의 엄마들이요 도대체 감동이라는 그 말씀 맞아요. 다 감동이야. 우리 아이가 안전한 분들을 원합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렇게 안전한 군대 가면 진짜 절대 아마 대구뿐만 아니고요. 지방에 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 걸어놨습니다. 최수근 상병 추모합니다 하면서요. 전국에 똑같은 문구들이 다 걸려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문구이다. 근데요, 진짜 그걸 국어적으로 제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군대는요, 반드시 위험해야만 그 군대가 강한 위험한 곳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요. 홍콩 H지주에 지금 무려 16조가 만기가 된 ELS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도 아니고 4천원 가지고 장난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벌금도 막 붙여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치 폭락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간접수사 상품들이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정치의 어떤 특징을 보면 예전에는 개별 종목이 지수에 미치게 지금은 전부 다 ETF라는 간접수사 상품들이 하생상품들 지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야 지수가 20%, 30% 올랐는데 내 주식은 안 올라? 우리 한번 대응 이런 기업들을 요즘 경험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 그것을 군으로 가지고 있는 ETF들이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그런 어떤 그 그룹 장세, 테마 장세, 떼거지 장세들이 하여튼 간접수 상품들이 점점 더 우리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예전에 바이오 주식중에 바이오셀이었나? 알츠하이머 아시죠? 치매. 이걸 뭐 성공했다 하면서 1,300원짜리가 17만원짜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7, 8년 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 그거 부도, 바이오셀이었나? 그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내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 쥐를 통해서 성공입니다. 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포퓰리즘이 사회공헌시스템 이런 것들 부분들이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새마을금고가 더 푼 겁니다. 아까 PF 영역 말씀을 하셨는데 뿐만이 아니고 증권사가 마찬가지예요. 증권사도 지금 PF 주식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꼭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정도라면 피치가 대한민국을 신용등급 강등하는 절대 들어간다고 보십니다. 조심하셔야 하는데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반드시 우리나라의 시국가 신용등급 하락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락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고 보세요. 이것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어떤 곳곳에 그런 징조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요번에 LH 사태, 또 JLS 철근 빼고 포퓰 그다음에 정반 예우 뭐 이런 부분 뉴스는 난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짜고 치고 다 해먹다는 얘기 아니야. 결론
그러니까 돈 되니까 전부 다 지금 판사도 빨리, 검사도 빨리, 변호사도 빨리 친다. 거기다 각 무슨 얘기가 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중리사니까 돈 주니까 확성이 드러나고 거의 톱들. 자, 윤석열 총장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수사를 한 경험이 없었으면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만약에 홍준표라는 사람을 대통령 시키려다 싶다. 검법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다른 생각이 안 나. 왜? 수사해보긴 해봤어. 모르겠어. 바로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 해가지고요. FDA로 시장을 열기 시작하고 벌써 됩니까? 그런데요. 한 해에 쌀 땡처리를 해가지고 1년에 손실보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9,000원. 무엇을 위해서요? 근데 무조건 100% 수매해주자고 강행치를 했더랬어요. 불과 얼마 전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고. 근데 민심은 뭐라 하겠어요? 너무하다. 농민들은요. 또 트랙터 가지고 여기다 한번 가까이 이주라고. 아시겠어요? 그랬다. 근데요, 이제 실상됐다. 무려 9,000억이나 가는 그 쌀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폐이청. 다 누구 돈이에요? 국민 세금을 말이 돼. 이게 교권, 기권, 인권, 할것 없이 엉망 이런 부분이 그래 내가 속으로 그런 부분 그래 까발시 맞고 까발시 말아 일단 그래서 제가 그런 많은 부분들이 과거에도 제가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합니다. 그냥 너무너무 많이 부드러워요. 그냥 우후죽순 땡방하고 그냥 더 기도받는 것이다. 어떤 주도적으로 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새만금 거기에 이제 참 새만금요. 제가 새만금에 공단에 만병이 있었습니다. 30을 달렸습니다. 2004년도에 우수기업이라고 그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조선소가 다들 알렸죠. 그 현대중공업 그때 풍력 그렇게 하면서요. 2006년이구나. 현대조선소 거기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제가 쇼트 치고 쇼트 도장 그다음 제작이 한꺼번에 일반되는 공장을 제가 거기다가 그래서 직접 지었었습니다. 부산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사를 해보고 오케이 땅 10,000평이에요. 그 당시에 토지공사였어요. 보증금 3억에 연 3,600만 원. 그럼 한 달에 월세 얼마예요? 300만 원. 이거 빌려야 돼 말아야 돼. 왜 공짜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계약 주체가 저였습니다. 오케이 내가 해서 니 뭐 하려 하는데 했더니 정부로부터 76억을 지원받는 오케이 받아온 거예요. 그 사서 주시고 이 사업도 들어가가지고 주시면 지금 다 회장에 가져가시고 오케이 그럼 비슷하죠. 사주세요. 근데 뭐가 됐었죠? 금리가 빠졌죠. 2007년도 좋았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님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금융이 시대의 벽에 딱 들이치고 완전 새만금이요. 초상집이었으면 정말 그렇게 죽어가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뿌리를 받고 끝끝내 지켰던 기획을 하나 있어요. 여기 누군지 아세요? 그게 동양제철화 현재 OCI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거의 웬만한 기획들에서도 이제 다 하고 있다. 제가 직접 실사도 가서 그걸 직접 봤습니다. 새만금 그러니까 물을 막아가지고요. 새만금 가축 만드는 그 공사에 유명한 스터디들이 많이 됐잖아요. 아무튼 새만금 그렇게 국가산단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새만금 물에서 참 여러 번 갔더랬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2차 전지 중국과 얘기 갔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거기 이제 뭐 풍력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다시 조선소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2차전지 테마 관련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다양한 그 제조사들이 거기 유치가 되고, 이쪽 파트에 투자가 되면서 선거 공약이었어요. 이제 시대가 맞아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다시 오픈합니다. 현대중공업 거기에서 지금 연전되고 있고, 그 당시에 저는 현대중공업하고 거래를 했고요. 제 회사가 우수기업이라고 지금도 아마 네이버에 검색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거기에 3차 밴드 그 당시만 해도 워낙 악들이 많아가지고 1, 2차를 의미도 없고요. 3차 이제 1, 2차 밴드들이 다 부도났어요. 근데요, 그 연대 책임으로 3차 밴드 다 넘어오는 거죠. 받을 것보다 에세드에서 돈이 더 많은 거야. 양이 막 쓰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부도 처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도네시아의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요.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의 발전기 수주를 제가 158개 받았습니다. 그거 본계약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계약금은 산업은행에 25억에 들어와있었고, 그렇게 만든 친구가 작년 재작년에 마침내 죽어버렸습니다. 예, 저 타국 인도네시아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그런 경험 속에서 인도네시아 송전단 사업을 제가 그랬는데 또 뭐가 딱 터져버렸어요. 코로나. 그러니까 이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본이 시대군이에요. 이분이 국가에서 그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많은 이게 내만 그러냐 아니면 누구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주변에서 이제 이런 얘기 우리가 이제 몽골이 지금 이제 에너지 혁명이 이렇게 되면서 몽골이 어떻게 미개발 땅으로는 엄청 넓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 광물 대국이다. 그렇다는데 어때요? 지금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정말 조금만 요번에 이거 검찰 총장이 제대로 칼질 제대로 못하면은요, 우리나라 정말로 갖다 잘못하면요, 필리핀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 갔다가 내려앉으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진짜. 그 공부 잘못하다 보면 나중에 딸 하나가요, 온 가족 수명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필리핀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필리핀 그래요. 필리핀 공립대학 나와가지고요, 이쁜 딸 하나가요, 수명 미기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필리핀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70년대는 오히려 원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정부패와 그 다음에 지나친 선진성, 이렇게 자기는 부정축제를 하기 위해서 뭘 해줬을까요? 포퓰리즘을 막 풀어줬겠죠.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낫겠죠. 그럼 대외신은 어떻게 되나요? 메커니즘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대학 그런 부분, 이게 나의 삶과 정치, 경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혀 연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본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그 시절의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내가 아버지로서 또 내 후대들로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시대는요, 더더욱더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지금 한번 보세요. 엘니뇨 우리 이미 예고했었어요. 원래 엄청나게 더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그 신문에 올려놨습니다. 엘니뇨는 제가 심각할 거다 원래. 그런데 역시나 지금 폭염이 지금 난리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국가의 어떤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세일즈 외국이잖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그만큼이 급박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잼버리 대회가 택다인 얘기 하는데요. 그게 할 필요 없어요. 왜?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세계 그 스카우트 연맹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빌려주고 우리 돈 버는 거예요. 너는 뒤지는 말다가 버려야 될 거 아니야. 방송 끝났는데. 안 그래요? 쌀 1년에 9,000원씩 땅에다가 막 갖다 물 새끼고 앉았네, 지금. 실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요. 자꾸 반대를 하고 반대를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국민 정서 속 전체적으로 녹아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래야만 진짜 국민 속으로 4만 불, 4만 5천 5만 불 가는 그런 선거여서 제가 한국 신용평가나 나이스 신용평가가 한국 금융을 향해서, 한국 정부를 향해서, 지금요, AA잖아요, 우리 신용평가.
트리플 B 플러스로 바로 강등 때려버려요. 지금 때려요. 누가? 우리가. 외국이 때리기 전에 우리가 때려야 돼. 그래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런 평가사가 정말로 제대로 된 평가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주 빡빡하고 긴박한 상황이다라는 꼭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증여 한도가 한 1억 5천 정도까지 올라가요. 1억 5천. 지금은 또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3억까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해서 어찌됐든, 뭐 가까이 제가 요번에도 갔다 온 마카오는 증여 상수도 없습니다. 그런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은요, 부의 어떤 세습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번에 13조라는 삼성전자의 저 상속세는요, 국가의 근간을 흔듭니다. 저 기업에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이게 왜 우리만 그래요? 덜 퍼주고요. 이거를 이게 그냥 삼성전자 이건희 또는 이재용 또는 이병철만의 삼성전자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 삼성전자고요. 대한민국 전체 현대차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미 세계가 됐는데 여기에 국가가 제도를 가지고서 충격을 준다?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했나요? 자꾸 재벌하는 금융시대적인 그런 70년대, 80년대 흐트리면 중리산이 가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자꾸 재벌 타도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아니요. 그거는 국민소득 15,000불, 2만 불을 떼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3만 불이 넘는 시대에 재벌 타도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재벌 부양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큰 그늘 아래에서 많은 세고 뭐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지난 2주간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무더위에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비전적으로 시대와 이 사회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멋지게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지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